포기하면 아마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면 프로입니다. 프로가 되기 위한 박앵커의 도전은 계속된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요즘 제 포트폴리오 보고 있으면 참 희로애락이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요. 좀 너무 관심이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사에서 지나가는 사람 모두가 한마디씩 이 포트에 대한 전략을 보태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잘 참고하긴 할 텐데 좀 적당히 관심 가져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회사 사람들이요. 시청자분들 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재영 차장님, 권원석 주임님 이분들에 대한 관심도 끊이질 않습니다. 벌써부터 채팅창에 또 많은 분들이 인사 주고 계신데요. 이분들과 인사 나눠볼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과 오늘 포트 이야기 이래저래 좀 나눠보면서 종목 얘기도 해볼 텐데요. 일단 제 포트 상황을 좀 보죠.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포트. 일단 유니테스트, BH, 그리고 유니드, 태용건설, 대림 CNS까지 현재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사마콘덴서와 DY파워, 코스맥스 BTI가 손실권에 진입해 있습니다. 갑자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마콘덴서, 코스맥스 BTI, DY파워. 박 차장님, 네. 박 차장님의 종목을 제가 골랐던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물론 다른 종목 수익 난 것도 유니테스트들도 있긴 하지만 이 세 아이가 공통점이 이렇게 겹칠 줄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마콘덴서, 코스맥스 BTI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지금 손실폭이 8%예요, 코스맥스는. 그때 저희 10% 수익 났을 때 제가 팔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뒤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유니테스트도 이제 수익 날 수 있는 게 계속 버텼으니까 그런 거고 결국은 그래요. 이제 실적 따라 올라가겠죠. DY파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북 관련된 이 색깔이 좀 있어서 최근에 그쪽이 안 좋으니까 조금 조정을 받는 거고요. 코스맥스 BTI는 참 속이 아프네요. 실적 발표하고 급등했다가 그 이후엔 쭉쭉쭉 빠지는데 결국은 2분기에도 저는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2분기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우리 박앵커의 끈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2분기까지. 결국은 끌고 가면 저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은 기다리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화장품 저는 나쁘지 않은 코스맥스는 신고가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점들을 보면 사실 얘들도 저는 좀 관심을 그렇게 놓을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사실 요 선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할 필요도 살짝 있겠다 싶은데 저는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DY파워를 조금 정리를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네. 얘들도 실적이 나쁘지 않으니까요. 추세도 아주 크게 무너뜨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21선 보고 조금 더 끌고 가봐도 좋을 것 같지만 지금 대북 관련돼서 자꾸 잡음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꾸 잡음들이 나오면 사실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사마콘에서는 사실 좀 아쉽네요. 아쉬워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됐다라고 하죠. 최근에 삼성전기라든지 삼성전기 한번 볼까요? 삼성전기가 사실 다른 쪽이 좋아서 올라가는 건 아닐 거예요. 네. 얘들 MLCC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삼성전기는 조정을 조금 받았고 이제 신고가 영역이고 사마콘덴서는 그 전에 미리 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MLCC 가격 계속 좋을 겁니다. 그런 부분 보면 저는 좀 길게 끌고 가도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손실폭이 조금 있긴 하지만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 정도 손실 안 보고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기초 체력이 튼튼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더 기회를 좀 줘보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MLCC 혹은 DY파워, 유압실린더 저 다 좋아하는 종목들이에요. 좀 기다려볼 의향 충분히 있습니다. 추이를 지켜볼 거고요. 권 주임님, 지금 그렇게 넋놓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저희가 S모, 오늘 저희 회사에서 정말 핫했던 시장에서도 핫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으로 오늘 가장 많이 검색된 종목이 S모였는데 어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어제 얘기해 주시고 오늘 오전장에 뭐 출발할 때부터 급등 25%까지 올라가서 와, 저희 부장이 저한테 와서 왜 그거 안 샀냐 뭐 오맛대만 얘기를 다 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삼성에서 인수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회사에서 사실 무근이다 하고 25%가 지금 뭐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데까지는 불과 몇 분 안 걸렸거든요. 갖고 계신 분들 걱정이 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뭐 어저께 전략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회사 자체, 그러니까 PER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이제 시각으로서 이제 접근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뉴스가 나오면 팔아라, 뉴스가 나오기 전에 사라 이런 좀 맥락이 좀 통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은 10%, 20%의 급등이 나오면 일단은 때려주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보자 이런 좀 전략이 계속적으로 좀 유효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시장 흐름 상황이 이렇습니다. 뭐 지금 2017년 11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고 약 한 8개월 정도를 계속 횡보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그 테마, 재료 이런 그 급등주들을 좀 이제 찾아서 이제 매매를 하는 방식인데, 뭐 일단은 이제 보통 이제 뉴스가 나왔죠. 답변이 이제 네. 삼성전자와 이제 M&A 설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망가졌는데, 만약에 이제 그 차익 실현을 하지 못하고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보통 이런 투매가 나올 경우에는 좀 약간 좀 한 양 이틀 내지는 3일 정도 투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종가 무렵에는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시다가 손절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 위에 이제 오전에 20% 내지 뭐 이렇게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이 종목을 굳이 다시 담을 필요는 없다. 예, 이런 투자 전략이 제 마음을 읽으셨나 봐요. 저는 사실 회사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슈가 나와서 자기 혼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건데 회사는 문제가 없는데 그럼 하락했을 때 요때 저가 매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주식을 할 때 보면은 우리는 시세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핵심은 시세인데 FNF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실적을 어닝 서프라이즈 내면서 주가 상승이 양 이틀간 해서 거의 한 30% 육박하는 네. 그러한 그 시세를 분출했는데, 이런 시세를 분출할 때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버틴다면은 결론적으로는 또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적도 계속적으로 호조가 되고,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수급으로 인해서 시세가 분출될 때에는 무조건 일단은 20-30% 내지 급등이 나오면은 무조건 때려야 된다. 예, 일단 때려야 된다요? 매도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이러한 그 투자 전략을 사용하셔야지, 이제 또 빠졌으니까 이제 또 분할매수 접근 관점으로 하시다 보면 이게 좀 물론 이제 맞을 경우도 생기겠지만 일단 시세를 한번 분출을 했기 때문에 일단 꼭지를 쳤다 이렇게 좀 보시고 좀 쉬었다가 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좀 그래요. 박민영이 안 산 종목이라는 타이틀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두 분이 주신 종목 중에 안 산 종목들이 잘 가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띄어요. 나이스 평가 정보도 그랬고요. 제일 배 아픈 것 중에 하나가 한국가스공사, 박 차장님의 종목이기도 했었죠. 백광산업, 역시나 이 권주임님의 종목 초반에 안 산 거 너무 후회되고, 큐렉소는 또 제가 팔고 나선 또 잘 가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 매수가는 회복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투자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선택하는 종목 외에 이 두 분의 종목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서 흐름 체크하시는 것도 요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이 두 분의 종목은 늘 좋습니다. 한 번씩 꼭 시세를 주는 종목들 가지고 오시니까요. 오늘 두 남자의 종목 곧장 공개해 보도록 하죠. 열어봅니다.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TCK, 그리고 아주캐피탈 다시 재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권주임님의 종목은 한국알콜, 그리고 아진엑스텍. 아진엑스텍은 또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네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차장님의 종목부터 먼저 가볼게요. TCK, 반도체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제가 차트를 봤더니 4월 달에 좀 낙폭이 컸어요. 4월에 왜 이렇게 하락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관 왜 쪽에서 떨어졌는지. 네. 기관 쪽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좀 빠졌는데요. 일단 대주주 지분 변경이 있었고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덜 나올 것이다. 일회성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사실 최근에 반도체 왜 빠져요? 이거 답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른 거 살라고 대북 테마주 살라고 수급이 조금
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정상화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를 합니다. 실적은 상저하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1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좀 덜 나왔어요. 그래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1분기에요. 매출 404억 나왔고요. 영업이익 133억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YOY로 무려 78% 증가했습니다. 워낙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요. 그래도 예상치보다 적게 나온 실적이 됐습니다. 예상치 15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133억 나왔는데 일회성 비용들이 조금 있었어요. 이게 아마 2분기까지도 갈 겁니다. 네. 그렇지만 하반기에 되면 일회성 비용 사라지고 반도체 아마 사이클이 계속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주식이고요. 이 회사가 압도적인 1위 업체입니다. 뭐냐?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이 반도체를 만드는 이제 소모품인데요. 씩링이라고 이게 뭐죠? 뭐, 씩링의 독보적인 기술력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실리콘 카바이드, 탄화규소 뭐 이렇게들 불리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가 플라즈마 공정이 늘어나고 미세화 공정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소모품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이게 내구도가 좀 더 좋아요. 소모품을 가려면 공정 자체를 스탑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러면 자꾸 이게 그 마모돼서 내구재를 자꾸 갈아줘야 되면 공정 자체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업체들이 이 실리콘 카바이드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회사가 점유율 80%거든요. 지금 뭐 얼마 전에 우리 그 권주임께서도 하나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머티리얼즈의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건데 사실 비중은 얼마 안 돼요. TCK가 점유율 80%고 이쪽에 전체 그 투입도가요. 그 시장 진입한 게 30%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40%, 50%, 60% 늘어나면 시장 점유율 80%인 TCK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전체 이 실리콘 카바이드 그 점유율이 높아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TCK가 지분 그 8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캐파 증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캐파 증설만 하면 주가는 거의 레벨업이 되거든요. 캐파 증설 소식이 있어요? 아쉽게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요. 수요는 계속 높은데 이 회사가 대주주 지분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어요. 왜 네. TCK가 뭐의 약자면요. 도카이 케미칼 코리아입니다. 이 회사가 일본계 회사예요. 도카이 케미칼이 대주주인데 네. 이제 KC라는 회사랑 지분을 이제 거의 반반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최근에 전에 지분 변동 소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도카이 케미칼이 지분 9%를 인수를 하면서 44%. 그러니까 대주주다운 지분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기존의 의사결정이 대장이 2명 있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죠. 얘들도 그랬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거의 둘이 비슷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쉽게 못했는데 네. 이번에 대주주가 지분을 9% 더 인수하면서 의사결정이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캐퍼 증설을 아마 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반기까지 보자고요? 그런데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미리 선반영 받는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조정받았고 실적도 좋고 하반기에 캐퍼 증설을 할 것이다라는 모멘텀도 있다라는 것은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요. 이 회사가 업계의 압도적인 1위, 이 실리콘 카바이드의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 자체는 그렇게 싼 회사는 아니거든요. 뭐 제가 갖고 온 뭐 IT 종목 중에 밸류에이션 PER 뭐 7배, 8배 이런 종목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에 비하면 12, 3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싸진 않은데 네. 압도적인 1위의 프리미엄을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요. IT 소재주 중에는 가장 명품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조정도 좀 받았겠다, 실적도 괜찮게 나왔겠다. 관심 있게 최근에 IT 뭐 소재 부품주들 좋잖아요. 반등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 차장님 확실히 여자의 마음을 좀 아시나 봐요. 명품주다. 이렇게 명품이란 단어를 하시면서 또 관심이 확 땡긴 권주임님. 네. 뭐 하고 계셔요? 집중하고 계신 거죠? 그럼요.
지금 뭔가 열심히 보고 계신데 그 화면이 뭐죠? 아, 이거는 이제 하나머티리얼즈 차트인데요. 차트. 예,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회사가 이제 링 관련돼 가지고 다시 이제 새로 진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의 반도체 산업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 그러니까 네.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TCK도 물론 이제 실적이 괜찮고 좋지만 한번 이제 그 조정을 했다가 다시 가기엔 또 이제 조정 기간이 또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하나마터리얼즈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신고가 갱신해서 이제 앞으로 쭉쭉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제 상승할 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린 거고 TCK도 좋습니다. 뭐 3분기 정도에 이제 캐파 증설이 진짜 확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뭐 반도체 업황도 나쁘지 않으니까 뭐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하시네요. 하나머티리얼즈 그때 안 샀잖아라고 보니 지금은 또 그 사이에 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TCK 그리고 이 과거에 하나머티리얼즈 이 두 종목을 지금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IT 종목 중에 관심이 최근 많이 늘어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두 종목 한번 좀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TCK 얘기까지 해봤고요. 권주임님의 종목이 한국알콜. 네. 한국알콜 예상치 못한 종목인데 권주임님 술 좋아하세요? 그때 저희 회식할 때 보니까 술 제일 약하셨던 것 같아요. 박 차장님이 오히려 약간 더 강하셨고. 예, 뭐 일단은 한국 알코올이라고 해서 이게 뭐 실제로 이제 술을 생산하는 기업은 아니고요. 그 술이 아니. 예, 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산 에틸 그리고 뭐 아세트 알데히드 이런 그 원료군요, 같은, 예, 뭐 알코올 원료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이제 투자 포인트로 보자면 이제 중국 환경 규제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산업용 LNG 공급을 제한을 하면서 이를 활용해 만든 초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한 17년 9월 기준 대비해서 400달러에서 최근에 750달러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그 맥락에서 보자면 중국이 그전에는 이제 석탄을 이용해서 초산 에틸을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경 규제로 인해서 석탄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산 에틸에 대한 생산량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이 회사는 이제 국내 유일의 초산 에틸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업체와 달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석탄이 아닌 그 농산물에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초산 에틸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도 이제 공장 증설을 통해서 82% 증설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힘입어서 매출이 굉장히 급속도로 상승할 것이다. 예, 이런 좀 매출 확대 예상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도 이제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지금 한 양 이틀간 조정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계속적으로 지속적 된다면은 이 주가 또한 거기에다 반영을 하면서 한 15,000원대까지도 뭐 충분히 죄송합니다. 15,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뭐 이틀 정도 조정했으니 예, 오늘 정도 감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알콜 올해 50% 정도 올라왔어요. 1분기 실적은 뭐 100% 가까이 급증을 했고 급등을 하다가 한 이틀 조정왔는데 요 시기를 활용해 보자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채팅창 좀 보고 갈까요? 많은 분들이 수익 좀 났는가 제포트에 대해서 민짱님이 질문을 주시고 앞서 권주임님이 때려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의 명언 때려라이네요 라는 분도 계시고 정수연님이 다른 종목인데 오늘 20% 이상 급등하는 걸 보유한 게 있었습니다. 바이오건님의 의견 받들어 매도할랍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하신데 수연님 시간 되시면 종목 명도 한번 써주세요. 저희도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이 아주캐피탈, 저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수혜로 한번 볼 수 있다 이야기를 주셨었고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 급등했습니다. 물론 오늘 장은 조금 쉬고 있고요. 아주캐피탈 지금도 늦지 않았나요, 박 차장님? 일단 뭐 이제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요. 이게 앞으로 계속 진행될 저는 뉴스라고 보고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싸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 저평가를 해소하는 트리거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회사 뭐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요. 작년 7월 달에 웰투시 제3호 PEF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주인을 찾지 못해서 주인이 없다라는 오명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이제 주인도 찾았고요. 그렇게 되면 조달금리 자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은행이 뒤에 백그라운드로 있다라고 한다면 조달금리 자체가
영업이익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고 사실 우리은행이 살지 안 살지는 모르지만 지주회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수익성을 늘리기 위해서 KB금융도 그랬잖아요. 네. 뭐 증권 샀죠, 캐피탈 회사도. 샀죠, 그다음에 보험 샀죠. 뭐 그렇게 해서 지주회사 그러니까 자기 수익원을 늘려나가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캐피탈 쪽에서는 지금 1,000억을 지분을 넣어 있는 아주 캐피탈을 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은행이 백그라운드로 있는 거랑 사모투신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거랑 굉장히 다른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제 사모펀드에 매각이 되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자회사 아주저축은행이 있어요. 네. 지금 총 자산이 9천억이고요. 업계에서 한 20위 정도 되는데 이 저축은행 실적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캐피탈도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저축은행이 실적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매년 400원 이상씩 배당을 합니다. 그럼 배당으로만 4%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지금 PBR로 보면 최근에 좀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PBR 0.5배 후반대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싸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을 한다. 뭐 그 수혜 기대감으로 올랐던 게 우리존금이었잖아요. 그렇죠. 상한가 갖고 오늘장 7% 밀리는데 뭐 그런 맥락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럼 탄력이 더 좋을 것 같은 게 우리존금 아닐까요? 우리존금도 괜찮지 않을까? 오늘 급락하는데 이거 매수 시점으로. 그렇긴 한데 네. 조금 사실 실적도 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우리은행에 매각된다라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밸류에이션이나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아주캐피탈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거든요. 우리존금 100원짜리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100원짜리라 높아요. 더 끌렸나 봐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아요. PBR도 지금 1배가 넘어가고요. 네. 금융주가 PBR이 지금 1배가 넘어가 2배 정도 된다라는 것이 사실 은행주 밸류에이션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증권주랑 은행주랑 봤을 때 증권주가 훨씬 오르지만 은행주를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밸류에이션 때문입니다.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싸고 ROA, 그러니까 자산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요. ROA가 높기 때문에 그런 이제 펀더멘털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존금보다는 저는 아주캐피탈이 덜 오르더라도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수혜 기대 종목들이 많았었는데요. 그중에서 아주캐피탈 2번 가지고 오셨어요. 일단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야기 주셨고요. 정수현 님이 종목 올려주셨어요. 폴루스 바이오팜이라는 종목 신나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와 상한가 들어갔네요 오늘. 수현 님 축하드립니다. 물론 이게 저희 종목으로 상한가였다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바이오건님, 네. 이 폴루스 바이오팜 아시던 거였어요? 이게 과거에 이름을 한번 바꿔서 그래요?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 조정에 좀 받으면서 이제 올라간 것 같은데 오늘 상한가. 예, 일단은 상한가를 가서 내일 내지 이렇게 양 이틀가 또 오를 수도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이오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을 보자면 반도체 움직이고 하루 움직이고 그다음에 맞아요. 제약 바이오 하루 움직이고 경협주도 네, 좀 남북 경협주 하루 움직이고 이러한 그 계속적인 행보 조정장이 단기 차익 실현이 좀 유효한 계속적으로 장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 스윙 전략보다는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오르면 이제 한번 때려주고요. 만약에 내일 시초가에 갭상승 한다고 하면은 저 시세는 내 것이 아니다. 예, 이러한 그 좀 대인배적인 관대한 마음가짐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만약에 내일 상한가 가면 내일 좀 채집당에 오실 것 같은데 일단은 좋은 시세에 팔았다는 것은 지금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현님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저희가 해봤어요. 그리고 아즈네스텍이 바로 건주임님의 오늘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8,000원에서 16,000원권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져서 12,000원대까지 내려와 있어요. 아즈네스텍 어떤 일을 하는 업체인가요? 네, 일단 동사는 그 국내 유일의 GMC 관련된 모션 제어 칩을 설계하고 생산, 제조, 판매하는 그 로봇 관련된 이제 업체입니다. 투자한 포인트로는 이제 모션 제어 모듈과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이 세 가지를 일괄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 모션 제어 칩은 그 자동화 공정 장비에 부착하고 그리고 서버 모터의 회전수와 속도를 제어하는 칩으로서 모션 제어기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MC는 그 범용 모션 제어 칩으로서 반도체 장비화 그리고 스마트폰에 사용되어지는데요. 전방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 미국, 일본 업체와 로봇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하는 등 글로벌 진출에 대한 확대를 모색 중이고요. 네.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비 한 12% 증가하는 성장세 또한 이렇게 지속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오늘 자리에서 한번 사볼만 한데 일단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이 종목의 특성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따라서 이제 그 변동성 매매를 이용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일본 흐름상 현재 그 241선을 지지하면서 올라오는 모양새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상승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한다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해볼만 하고요. 목표가는 이제 그 상단이 16,000원까지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그 품절주라고 하죠. 이렇게 좀 괜찮은 거래량을 갖고 있는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품절주다 이야기를 주셨고요. 오늘 포트와 또 이 두 분의 종목을 들으면서 고민이 좀 많이 되긴 하네요. 사실 저는 S모 추가 매수 해볼까, 이렇게 하락할 때 떨어질 때 매수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살짝 안고 들어왔는데 또 그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말려주셔서 이 권주임님의 의견을 좀 확실하게 좀 받아들겠습니다. 오늘요 제가 매수해볼 종목은요. 고민스러워요. 하지만 오늘은 매수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종목은 사실 궁금해요. 이 TCK와 또 한국알코올 두 종목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최대 매수 금액을 보니까 14만 원 정도 됩니다. 조금 너무 금액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끼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포트에서 좀 수익 실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권주임님, 뭐 어떻게 눈에 띄는 종목이 있을까요? 좀 매도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우선적으로 지금 일단 화장품이 오늘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괜찮긴 한데 뭐 DY 파워를 일부 엑시트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림 CNS도 계속적으로 좀 보합권에 머물러 있기 맞아요. 때문에 딱히 오늘 이제 현재가보다는 뭐 한 16,500원 정도에 매도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한 두 개 종목은 좀 퇴출이 태형건설은요. 저희 사실 비중은 태형건설이 제일 높아요. 18%인데 3% 정도 수익 구간. 태형건설도 팔아도 될 것 같습니다. 태형건설이 오늘 아침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정도 일단은 한번 팔아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조금 짧은 전략을 취해보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일단 태형건설 14,700원 정도로 매도가를 14,700원에 일단 태형건설 매도가를 걸어둔 상황이고요. DY파워는 조금 더 지켜볼게요. 그리고 대림 CNS 역시나 아니에요. 대림 CNS는 오늘 후반에 좀 시세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안고 일단은 대림 CNS는 두겠습니다. 태형건설은 매도가 걸어놨고요. 아직까지 체결되진 않았습니다. 장 후반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4% 정도 수익 구간이에요. 일단 그간 연속적으로 좀 올라왔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짧게 방망이 잡고 대응하는 식으로 전략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차장님, 오늘 제가 아무것도 안 사서 기분 상하신 거 아니시죠? 전혀 아닙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저 살짝 눈치 봤어요. 제가 샀었어야 됐나요? 시장이 안 좋아서 표정이 안 좋은 거고요. 네. 뭐 요새 주식시장 보면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래요. 속이 상하네요. 맞아요. 참 시장은 재미없는데 그래도 박앤코의 올백은 재밌습니다. 권주임님의 뭐 의견 오늘 좀 적극 참고해서 포트 전략 살짝 바꿔봤고요. 내일은 또 새로운 종목으로 그리고 포트 전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권홍섭 주임, 박재영 차장님 두 분 함께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